열심히 사는데 왜 제자리일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의 노력은 방향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에 중독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되어 침대에 누워 TV를 켜고 자극적인 배달 음식을 시키며 오늘 하루도 고생했으니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 보상이 사실은 당신을 평생 노동의 굴레에 가두는 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이 소소한 위로들이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당신을 평범함에 가두는 족쇄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5년 뒤에도 여전히 가난하다면 그건 명백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자는 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의 15가지 행동. 첫 번째, 가시적인 결과 없는 현실 도피형 TV 시청입니다. 리얼리티 쇼에서 연예인이 어떤 집에서 살고 무엇을 먹는지 챙겨볼 시간이 있다면 당신은 가난할 확률이 높습니다. TV는 한 번 빠지면 영혼을 갈아먹는 도파민의 늪입니다. 부자들은 TV를 보는 대신 TV에 나와서 당신의 시간을 사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남의 인생을 관람하며 당신의 유일한 자산인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뇌와 몸을 파괴하는 독극물, 패스트푸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싼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하지만 다량의 설탕과 가공된 지방은 당신의 뇌 기능을 둔하게 만들고 의사결정력을 흐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당신의 비즈니스, 연애, 정신력 등 모든 기량은 0이 됩니다. 부자는 자신의 몸을 고성능 머신처럼 관리하지만 가난한 자는 자신의 몸을 쓰레기통처럼 다룹니다. 세 번째, 싸게 샀다는 착각, 세일 상품 집착입니다. 할인 매대에서 50% 세일하는 옷을 사며 돈을 벌었다고 좋아하시나요? 제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남겨진 쓰레기를 당신이 돈 주고 사온 것뿐입니다. 당신이 할인할 때 사야 할 유일한 것은 하락장에서의 우량 주식뿐입니다. 소비를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크기를 키워야 부자가 됩니다. 네 번째, 세상이 깨기 전에 시작하지 않는 늦잠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젊은 시절은 가난한 이들보다 훨씬 길고 치열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늦잠과 나태함은 노년의 혹독한 강제 노동으로 되돌아옵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가 왜 새벽부터 일어날까요? 그들은 세상의 속도보다 앞서 나가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남의 잔치, 스포츠 과몰입입니다. 당신이 프로선수나 구단주가 아니라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TV 시청과 마찬가지로 이는 비참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소리 지르는 구경꾼으로 남지 마세요. 당신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가 되십시오. 여섯 번째, 기본 중에 기본인 개인위생 소홀입니다. 성공은 타인의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샤워를 자주 하지 않고 외모를 단정히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생이 불량한 사람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나 막대한 자금을 맡기지 않습니다. 성공의 첫 단계는 매일 아침 깨끗한 샤워에서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모든 불행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남 탓입니다. 경제 정책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회사 상사 때문에. 이유를 대자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탓하는 순간 당신의 권력은 사라집니다. 인생의 99%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부자는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묻고 가난한 자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를 묻습니다. 여덟 번째, 기회를 잡을 총알이 없는 제로 저축입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자유를 사는 행위입니다. 저축이 없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굴욕적인 빚을 져야 하고 일생일대의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도 구경만 해야 합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신용카드나 대출로 쓸모없는 물건을 사는 행위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신용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물건을 할부로 사는 것은 미래의 당신을 현재의 노예로 만드는 짓입니다. 명품 가방이나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빚을 지지 마세요. 투자 목적이 아닌 대출은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10번째, 경제적 기반 없이 너무 일찍 그리고 많은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양육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생존 게임에 허덕이고 있다면 아이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11번째, 자신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건강을 방치하는 것은 가장 이율이 높은 부채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적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를 방치하다가 나중에 평생 모은 전 재산과 생명을 동시에 잃을 수 있습니다. 몸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12번째, 돈을 벌기도 전에 미리 소비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입금되기도 전에 카드 명세서로 빠져나갈 돈을 계산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하향 곡선입니다. 지불 능력이 생기기 전에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통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까지 소비를 미루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13번째, 패배주의를 공유하는 가난한 인맥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살자며 당신의 의지를 꺾는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줄이세요. 대신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의 에너지를 배우십시오. 14번째,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절대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완벽한 계획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행된 결과물에만 보상합니다. 완벽주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실패 확률은 100%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던지고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해 나가십시오. 15번째, 누군가 자신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 믿는 기대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회사도, 부모님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비정한 정글에서 당신을 구원할 사람은 오직 거울 속에 있는 당신뿐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기다리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립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며 불쾌감이나 오기가 생겼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당신의 뇌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언급한 이 쇠사슬들을 하나씩 끊어내면 됩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습관을 버리고 위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꽃이 시작되었기를 바랍니다.